자,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오늘의 주의사항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혹시 저금리 대환대출 알아보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사람을 낚아가지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의 이체해서 기존 채무를 한번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겠다, 또는 우리 수거책이 갈 테니까 돈을 얼마 주시면 그걸로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해서 저금리로 더 큰 대출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많이 기망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신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급을 해주거든요. 법원에서 그걸 한번 보자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장에서 4천만원 출금해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당한 건지, 아니면 그 돈을 어디 숨겨 놓은 건지, 은닉해 놓은 건지 법원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 사기 피해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 사기를 당한 채무자들이 내가 어리석었다고 자기 자신을 자책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어리석고 안 어리석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저금리로 갈아타려고 여기저기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 사기는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채무자는 여기에 걸려들면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저금리 갈아타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그거 어디 썼는지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빌라를 매각했다면, 빌라를 3억에 매각했다면 3억 받아서 기존의 담보대출 2억 5천을 변제를 했고 세금 및 수수료로 2천만원 지급하고 기존의 신한은행 채무 3천만원 변제했다. 그래서 받은 3억하고 지출한 3억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재판을 앞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나 아파트나 자동차를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걸 빼돌리거나 은닉하거나 배우자한테 증여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취업하신 분이나 잦은 이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왜 그렇게 이직을 자주 했는지, 왜 최근에 취업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그 직장에 취업하게 된 것인지, 사업주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고, 내 급여 계좌에서 3개월 이상 월급 받은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엊그제 취업해서 3개월 동안 월급 받은 내역이 없다면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수시로 매달 이체 받은 내역을 법원에 제출을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취업하거나 잦은 이직을 하는 사람은 그 직장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잖아요. 이거 가짜 직장을 구한 게 아닌가, 취업을 못했는데 회생을 하려고 취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월급을 많이 받는데 적게 받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의사항은 최근 취업이나 잦은 이직의 기록이 있다. 내가 이번에 개인회생을 두 번째나 세 번째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고 직장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왠지 가짜 직장이거나 또는 가짜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러 소득을 낮추어 신고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매년 소득이 변동했는지를 법원에 신고하라 의무를 부과하고, 소득이 올라갈 경우에는 변제금을 더 내라, 이렇게 조건부 인가를 내려주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소득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변제해 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주는 거니까, 소득이 낮으면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내는 것이지만 높으면 더 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회생 재판 중 이직을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금지 사항은 아니거든요. 내가 회생 재판 하는 중에 이직을 해도 되긴 돼요. 그걸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하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근데 가급적 하지 않기를 권유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하기 전에 자주 이직을 해도 직장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데, 재판 중에 계속 이직을 해버리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더욱 의심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직했으면 새로운 직장이니까 그 직장과 관련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새롭게 받는 월급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되니까 이직할 때마다 매번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만큼 재판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 법적인 금지사항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하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참고 사건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채무자분의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병원 신세를 많이 지는 바람에 본인이 일해서 그 병원비 보태주고 채무가 많이 늘어난 거죠. 마음이 급하잖아요. 지금 한 달 내는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금리로 갈아탈 데 없나 이거 알아보시다가 보이스피싱에 걸렸죠.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변제가 아니라 사기꾼들이 그 돈을 편취해서 가는 거죠. 이게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입니다. 대면 편취 3,450만원 기재되어 있죠. 내가
경찰서를 찾아가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말을 하면 경찰서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요. 경찰에 사기든 절도든 신고를 한 사람은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보이스피싱 총책은 동남아나 다른 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고해봤자 못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체로 잡히는 사람들은 그 주모자들 밑에서 돈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금 전달해주는 현금 전달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나 잡히지 본범이나 주모자급은 체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당장 체포해서 돈을 받자는 취지가 아니라 회생 법원에 갔을 때 내가 출금한 저 3,400만 원을 은닉하거나 도박에 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개인회생 처음 신청할 때 소득이 28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금지 명령입니다. 보시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하지 말고 변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변제하라는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죠. 법원의 보정 권고입니다. 신청하자마자 법원에서 바로 물어보죠. 본인 주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날렸다고 하는데 그럼 김포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본인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받은 돈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이 채무자가 이직이 좀 많았거든요. 전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진실한 직장인가? 그렇다면 설명을 한번 해봐라. 지금 다니는 직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직원이 어느 정도 되고 취업한 경위는 어떻게 되고 혹시 고용주가 친인척 아닌가? 허위로 만들어낸 직장이 아닌가? 이것도 물어보려는 것이고 그 회사에 비치된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을 해보고 본인이 월급을 받는다면 계좌 내역에 월급 받은 내역을 3달 이상 제출해 보시오. 엊그제 취업해서 3개월간 월급 받은 게 누적된 게 없다면 지금 재판을 하는 동안 장래를 향해서 매달 계좌 이체가 들어오는 내역을 제출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을 신고하면 법원도 계산을 해 보잖아요. 이 인천 법원이 하는 말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28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305만 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걸 기준으로 새롭게 수정을 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지금 직장으로 이직을 했고 예전에도 개인회생을 받은 기록이 있네. 그렇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6월 말 12월 말에 소득이 증가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에 소득이 상승했다면 그만큼 변제를 더하라. 이렇게 소득이 더 늘어났을 때 더 변제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를 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급여 내역을 매월 제출해라. 최근에 취업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월급 받은 내역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재판하는 동안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월급 받는다면 그 받는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들이 물어보실 때 나 이번에 최근 취업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월급 받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취업하고 오늘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재판하는 동안 매달 내가 월급 받는 내역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몇 달 기다렸다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이 개시 결정을 받을 당시에는 월급이 280만 원이었거든요. 이 채무자가 청산가치가 대략 3,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우린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500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92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술서에서 보셨지만 형제도 아프고 부모님도 아프고 부양해야 될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렇지만 280만 원 빼기 250만 원은 매월 30만 원 내겠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계비를 깎아내려서 내가 아무리 부양할 가족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시결정 받은 다음에 다시 이직을 했거든요. 월급이 더 작은 데로 이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변제 계획안을 다시 한번 수정했던 겁니다. 새로 이직한 데는 대략 163만 원을 월급 받는 곳인데 기존보다 월급액이 120만 원이나 적은 곳이죠. 그때그때 급하게 계속 취업하고 이직하고를 반복하시니까 이제 나이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취업하기 힘든 채무자였어요. 재판 중에 이직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했죠. 금지사항은 아닌데 해도 되는데 재판 중에 자꾸 이직을 하면 소득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니까 재판하는 중에 잦은 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의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법원이 잘못된 처분을 내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분은 운이 좀 좋았죠. 개인적으로 잦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걸 설명해서 개시결정을 받았고 개시결정 후에 이직도 그대로 인정을 받았는데 웬만하면 인가결정 받고 이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분의 청산 가치가 3,300만 원인데 현재 가치 고려하면 3,500 이상 변제를 해야 하거든요. 월 92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아무리 낮은 대로 이직을 해도 내가 163만 원 월급 받는데 갔으니까 1인 생계비 133을 빼고 한 달에 30만 원만 변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1인 생계비를 줄여서 163만 원 빼기 98만 원만 공제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65만 원 변제하거든요. 그것도 60개월을 변제해야지 3,900만 원 정도 변제할 수 있으니까 간신히 청산 가치를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월급이 낮은 대로 이직을 했지만 개시 결정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전체 채무액 7천만 원 중에서 자기 청산 가치 3,900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원금의 55%를 변제하고 45%를 탕감받게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중에 여기저기 직장을 바꿔도 관계는 없는데 금지사항은 아닌데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